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1월이 오고 있죠. 지금쯤이면 이제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신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12월 달 뭐 시작하고 나서 매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 매출 떨어진 거는요, 뭐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추운 거는 1월달, 2월달이 정말 춥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트럭 장사 겨울 때 어떤 걸 팔면 좋을지 한번 오늘 얘기를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요? 과일류를 파신다 그러면 겨울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몇 가지가 있죠. 곶감, 그 다음에 사과, 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도 있을 수 있고, 뭐 과일은 이 정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골 장사라고 이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뭐가 좋다, 이거는 잘 된다라고 뭐 얘기하기가 그런 게, 무엇을 팔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사가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리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가게 만들까요? 그리고 트럭 장사에서는 무엇을 팔던지 간에 하루 매출이 8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면 일단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 장사에.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곶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서 나가는 게 참 신기해요. 곶감이 특이한 게 있는데, 한 20일을 넘어서면서 12월 20일을 넘어서면서부터 곶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예전에는요 중국산 곶감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중국산 곶감이 조금 떫은 맛도 있고, 조금 뭐 좋은 걸 사면 괜찮아요. 대봉실을 말린 거 맛 좋은 건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중국 곶감과 국산 곶감을 알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알아보냐면, 우리나라 곶감은요, 이 꼭지 부분이 이게 그 껍질을 깔 때요, 기계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깎아요. 이 곶감은 아시다시피 말랑말랑한 감을 가지고 깎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고종시나 이런 것처럼 단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 꼭지 있는 부분이 기계에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산인 경우에는 많이 깎여요. 그래서 약간 타원형, 원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부분이 굉장히 완전하게 깎였다고 봐야 되죠. 꼭지 있는 데까지 바짝 깎여요. 근데 중국 거는 안 그렇습니다. 껍질이 약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꼭지 부분이 모양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감과 중국 감은 감이 틀려요. 곶감을 만드는 감이. 그 중국 감은 뭐 기술이 없어서 바짝 못 깎는 게 아니라, 그 감이 바짝 깎게 되면 꼭지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짝 못 깎는 거예요. 뭐 곶감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곶감은 뭐 요즘에 보면요, 상조 곶감 뭐 봉다리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파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나가요. 곶감은 갖고 오면 좀 이렇게 예쁘게 만져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장갑 껴가지고 좀 예쁘게 이렇게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곶감 좀 많이 팔아봤는데, 좀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 겨울 때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사과는 원래 그래요. 근데 사과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과라는 게 단골 장사인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던 자리 가시는 분들, 뭐 붙박이 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그 사과 종류예요. 그래서 좀 사과는 단골 장사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귤, 올해는 귤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귤은 그리고 조생귤이 나왔을 때 재미 보기는 좀 힘들어요. 조생귤을 가지고 뭐 제가 200작 300작 쳐내지 않는 한은 싸게 파는 집들 뭐 이런 데들이 귤을 싸게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귤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건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귤은 재미를 보는 게, 미야모토 극조생 나올 때가 최고 재밌고요. 그 다음에 트럭에서는 귤은 조금 힘든 품목 중 하나예요.
배 같은 경우, 이제 또 배가 있죠, 과일에서는. 배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에 한번 쭉 빠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배는 또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앞두고 한 2주 되면 또 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기준이 80만원 이하로 팔았다 하면, 모든 품목이 다 그래요. 그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과 얼까 봐서 막 고민하시는데, 사과 뭐 그 이 정도 날씨 같은 거 얼지도 않습니다. 뭐 밤 기온이 중요하거든요. 밤 기온이 뭐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 땡땡 그러지 않는 한은 그렇게 얼 일은 없어요. 대부분 사과 장사 하시는 분들은 호루차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루차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사과를 그 날이 확 추워질 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호루차에 이불을 덮고 그 냉면 그릇에다가 그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그거 불 조심해야 됩니다. 불 홀랑탑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은근히 촛불 하나가 그 호루차 안을 다 데펴줍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배 같은 경우 배도 뭐 근데 배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 컨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진짜 귀한 물건 다루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나가요. 배든 뭐든 사과든 뭐든 다 때려 부어야 됩니다. 많아 보이게 막 풍성하게. 저희 교육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놀래요. 배가 보통 차에 뭐 이빨 실으면 뭐 60컨티 좀 더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때려 부어야 돼요. 무조건 물건은 많아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아닌 좀 이제 그래 나는 재고 걱정이 없는 걸로 가겠다는 건어물이죠. 겨울에는 새우 두절새우나 홍새우, 뭐 꽃새우 이런 거 많이 파세요. 새우 파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뭐 대추, 새우 팔면서 곁다리로 대추, 요즘엔 대추 슬라이스 찐 거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도 많이 파세요. 단가가 경산 대추는 워낙에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생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제일 좋아요. 냄새 안 나니까 냉동 생선 많이 하세요. 근데 냉동 생선도 이건 생선은 정말 단골 장사입니다. 이것도 가던 곳만 돌아요. 이 코스를 정해서. 생선은 은근히 난이도가 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꼬막, 피꼬막, 뭐 꼬막 같은 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는 일본산 꼬막을 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일본산 꼬막을 알아요. 일본산 꼬막이 은근히 누리끼리 하죠. 색깔이. 그래가지고 압니다, 사람들이. 새 꼬막 파시는 분들 있고, 요즘에 뭐 벌교 꼬막 해가지고 뭐 여자만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꼬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피꼬막 하시는 분들인데, 의외로 피꼬막이 옛날처럼 이렇게 재미있지가 못해요. 옛날 재밌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 애는 이상하게 피꼬막이 잘 나왔어요. 근데 낮 기온이 뭐 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꼬막이 물을 뱉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물천지가 돼요, 여기가. 그 꼬막 장사 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다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코다리 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코다리를 파실 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이게 사게 만들까예요. 근데 그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코다리를 팔 때 코다리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뭐 많이 팔 때는 뭐 200만 원 넘게 판 적도 많았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저는 코다리를 가지고 이제 겨울에 잘 이게 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조금 녹여놔요. 그래가지고 좀 꾸들꾸들해졌을 때 손님이 오면 그 생선 칼로 있죠. 전 생선 장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손질할 줄 알아요. 그래서 코다리를 반으로 갈라서 가시를 다 발라주고 잘라줬습니다. 손님이 많던 적던 간에.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가시를 발라주는 동안에 손님들이 계속 줄을 서 있어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조금 더 비싸게 받더라도 좋아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코다리 먹으시는 분들이 가시 때문에, 코다리 가시가요 말려놓으니까 이 명태 가시가 되게 빼쭉합니다. 막 다쳐요, 잘못하면. 애들 먹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가시 발라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시장 갔다 올 때 돈을 먼저 주죠. 좀 해줘 하고, 코다리 손질 좀 해줘. 그러면 또 가시를 다 발라드려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하루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가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 내 걸 보게 할까. 저는 무조건 장사를 하면 그거부터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더 쳐다보게 할까, 여기에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가게 만들까. 무얼 팔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겨울에 표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송화버섯 장사 하시는 분들인데,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온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나 뭐 이렇게 얼지가 않은데, 표고버섯도 낮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장사할 때 영하 15도 20도일 때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불을 덮잖아요. 표고버섯 이불 덮는 게 난리 날 때는 이 수분 증발하는 걸, 그 수분 증발 때문에 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덮어주는 거. 겨울에 또 보온 효과도 있어요. 그 덮어놔도 딱 벗기는 순간 그냥 단단해요. 그냥 얼음이에요. 그냥 통통통 소리 나요. 바구니에다 보면 통통통통 소리 나요. 근데 손님들이 또 그 안에 속살은 뽀야니까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그게 얼까 봐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표고버섯 파시는 분들인데 안 나가요. 그러면 뭐 마약파 밀매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 파는 것도 아니고 꽁꽁 숨기면은요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걸 사가려고. 무조건 얼던 말던 그냥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 까맣게 변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팔면 또 그 잘 팔려요. 은근히 또 겨울에 표고도 재밌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송화버섯. 송화버섯은 난이도가 좀 상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송화버섯이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격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사실적으로 밖에 나가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판매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그래가지고 송화버섯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맛보기도 해봤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팔더니 간에 맛보기예요. 생선 맛보기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피조개 팔 때나 피꼬막이라고도 하고 피조개라고도 해요. 같은 겁니다. 뭐 코다리 팔 때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왔어요. 뭐 코다리 조림이라든지 뭐 꼬막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꼬막 삶아가지고도 막 그 자리에 줬어요. 그냥 손님들한테. 맛보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꼬막 삶아가지고 그냥 좀 비릿하니까 초장이 있어요. 초장, 그 초장도 맛있는 초장이 있습니다. 진미 초장인가?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손님들 맛보게 하고, 먹어보시라고 이렇게 초장 찍어주면 다 좋아하세요. 여기 피고막이 하나 이만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잘라가지고 이쑤시개 맛보기 하고. 맛보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한겨울에도 무엇을 팔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기보단, 이걸 내가 지금 팔고 있는 품목을 어떻게 해서 잘 팔 수 있을까를 더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트럭 장사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나가셔가지고 이걸 날이 추운데 어떻게 팔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이 이거를 사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사게 만들까를 항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